그리고 서울대를 보시면 서울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서울대를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교수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교수님들은 그 영향을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존심도 상해하시고, 그리고 홍대가 실기를 없앨 때 서울대 교수님들은 우린 실기 안 없애요, 더 강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반대로 실기를 먼저 보는, 1단계에서 실기로 먼저 뽑는 걸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그거에 홍대가 가는 방향에 정반대로 간 거죠. 그래서 성공했는 케이스인데, 바꾸라 그래가지고 정시 모집 때도 한 반은 넘겨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전 학과가 다 반은 수시복 반은 정시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서울대가 그 차이를 분명히 둔 게, 순수 미술은 수시로 남기고 정시에는 디자인과만 넘기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인원이 디자인과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율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했는데 그건 억지로 한 것 같아요. 억지로 한 것 같고, 방법이 달라진 거죠. 원래 서울대가 실기 잘하는 애들 먼저 5배수를 뽑고 실기 100%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 보고 그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2022학년도 개편안이요. 일단 그 21학년도에 바뀐 것들이 수능 비율이 그 대학 자유였는데 22학년도부터 40% 이상 공부한 거는 정부에서 조금 더 높여라. 그 정책에 따라 참 차이가 있는 게, 좀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줄 세워서 이렇게 오해를 안 받겠다는 뜻이겠죠. 공부 잘하는 애 뽑으면 그냥 공통적으로 그냥 수능 똑같이 봐가지고 잘하는 애 뽑으면 뭔가 후환이 없을 것 같고, 아이들의 어떤 특수성이나 어떤 이 부분을 잘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점수대에서 합격을 하자. 그래서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의 어떤 특징이나 특성, 그리고 장점들을 살려서 더 잘하는 걸 찾아서 그 학생을 발굴해서 찾고 합격시켜서 또 교육시키겠다, 그런 뜻이면, 정시 때는 그냥 똑같은 잣대를 두고 그냥 이 점수 이 점수 합쳐서 합격한 애들 그냥 그러니까 총점이 높은 애들 뽑아서 그냥 가르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변화가 좀 많겠죠. 그래서 자, 이거가 되게 중요한, 지금 현재 1학년하고 1학년 어머니들께서는 좀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게, 2018학년도 6월 중에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잠시 사라졌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뭔가 조금 이게 또 다시 꾸물꾸물 살아나고 있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모집을 제가 이제 학원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8월 달에 그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그 수능 응시 원서를 씁니다. 근데 9월 달부터 수시 모집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8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말까지 계속 입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계속 입시를 줍니다. 1년의 반을 입시를 준비하는 거죠. 수시 모집 다 끝나면 정시 모집. 자,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대학 행정도 어려워지고 일선 학교도 어려워지고, 학원은 지금 조금 있으면 또 2학년이 또 고3 올라가자마자 입시입니다. 그래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학원 운영도 운영이지만 아이들도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가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사실이 그렇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 조금 완만하게 하자는 그 취지로 만들어진 생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게, 수시 모집 때 6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고, 정시 때 3개 대학을, 가나다하고 3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럼 총 9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시를 없애고 정시 때 총 9개가 아니라 정시 때 6개로 줄이면 어떻겠냐, 그런 논의가 좀 있을 수 있고 있어 가고 있으니까, 지금 고1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수시 모집 때 하는 성격을 알아야 되고요, 정시 모집 때 하는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수시 모집은 그야말로 좀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총 수시 정시 합쳐서 6개의 대학으로 묶는데, 거기서 한 3개 정도는 성격이, 3개는 수시 성격이고 3개는 정시 성격으로 갈라질 수도 있다. 모집은 정시 모집인데 그렇게 구분해서 한때 모아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학년들까지는 변동이 없고요, 1학년부터는 이런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시는 실기하고 학생부가 중요하고요. 정시는 실기하고 수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위권 대학들은 그 성적보다는 실기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살 수 있는 길은 실기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와서 그 전공을 잘 살리고 취업도 잘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공모전에 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학교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그 학교 생활 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입시의 주의사항 중에 가장 큰 거는 이건 학부모님들께서 되게 좀 들으셔야 되는데 실제 있었더니 내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줄 때 이 도시락 통에다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핸드폰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머니 거를. 그리고 시험 보다가 올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반입 금지물에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같은 거는. 그래서 전자시계도 안 되고요. 그 바늘 시계,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근데 거기 울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조건이 뭐냐면 3년 동안 수능 응시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 잘했던 아이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신문에 났어요. 크게 났어요. 그래서 방송도 나오고 그랬는데 안타깝다 그랬는데 근데 자기는 엄마가 실수했지만 괜찮다 그렇게 착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복수 지원 금지는 만약에 가군에 이게 난 성균관대하고 국민대를 쓰고 싶다. 근데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 두 개 다 썼다 그러면 둘 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요즘 컴퓨터로 다 처리하니까 일반 가군 넣으면은 다른 같은 군에 지원하면 컴퓨터가 들어가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A라는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건국대를 합격했습니다. 건국대 합격했는데 건국대 합격해서 좋다 그랬는데 서울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서울대를 또 등록 돈을 먼저 넣는데 그게 등록금을 한꺼번에 내는 날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학교 다니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치금을 넣습니다. 예치금을 넣는데 또 서울대 합격했다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서울대를 또 예치금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둘 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돈을 빼가지고 서울대 넣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왜냐면 거기 돈을 빼야지 건국대에서 빼면은 인원이 탈락되니까 하나 빠졌으니까 결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후순위 예비 1번이 거기에 다시 통보가 돼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페널티가 주어지는 거죠. 둘 다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실수하면 안 되고요. 한 가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학부모가 우리 딸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합격했다. 우리 여행 가자 그래서 여행 갔다 왔더니 예치금 등록이 지나가서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이런 것도 합격해서 너무 좋아서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돈을 합격하면은 바로 다음날 다음날까지는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예비 합격했을 경우는 그 당일날 넣어야 돼요. 다음날 또 다음 순위가 또 올라오기 때문에 돈을 안 넣으면은 예치금을 안 넣으면 바로 탈락하고 다음 순위가 합격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입시 용어는 교과, 비교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 자료 책자 보다 보면은 교과가 비교가 있는데 교과는 내용상 그야말로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것만인데 이걸 왜 알아둬야 되냐면 나는 교과 성적이 좋다 그런 학생들은 교과 100%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여기는 교과 100%다 그러면 그냥 서류상으로 성적표상으로 내신 등급이죠. 내신 석차 등급이죠. 그럼 얘가 2.2등급이다. 그럼 2.2등급이면 좀 힘들게 1.8등급이다. 합격하겠네.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모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모이냐에 따라 또 차이가 있으니까 교과 100% 그리고 비교과 같은 경우는 되게 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 교과 전형은 그냥 성적만 내신만 딱 보겠다는 뜻이고 비교과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 봉출결 상태, 봉사점수 각각 퍼센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또 면접이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게 크게 나눠지는데 교과 전형은 교과만 보는 거고 종합 전형의 비교과 등등은 다 추천서까지 보는데 추천서가 참
없어졌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원래 그 추천서가 미술쌤이 이제 학생들 지원할 때 이런 학생인데 추천해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정말 이제 이 학생은 공부는 못하는데 정말 예술가로 정말 자질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런 어떤 학생들을 보면서.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주어진 기회가 박살되는 거죠. 입시가 6개월이나 걸린다는 게 지금 보시면 9월 10일 날 원서 접수가 들어가는데 8월 20일경에 이제 수능 보겠다는 원서 접수를 합니다. 난 수능 응시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수능 응시자가 되는 거죠. 올해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지는 게 8월 20일부터 수능 원서를 넣고 나서부터 자기는 본격적인 입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총 6개월간 그러니까 2월 달까지 입시가 마무리되는 거죠. 2월 달 돈 마전 마무리 넣고 2월 중반까지 이제 합격자가 그때까지 들쑥날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예비 합격인데 합격했다 그럼 돈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넣고 또 넣었는데 또 다른 데가 또 더 좋은데 또 합격했다 그러면 또 빼가지고 또 넣고 그 과정이 왔다 갔다 한 4차까지 있습니다. 4차라고 하면은 계속 매일매일 그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 예비 10등이 또 합격하기도 하고 예비 10등이었는데 예비 9등까지 잘려가지고 예비 1등으로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2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입시가 6개월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 내용을 보시면은 6개월 동안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학생들은 다 알겠지만 한국사 절대평가하고 필수 영역. 한국사는 절대평가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라는 거는 그 영어 같은 경우는 100점부터 90점까지가 1등급이고 이제 그런 단계 각각 단계가 있는 70점만 넘어가 3등급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어가 절대평가를 바뀌면서 차이점이 생긴 게 주요 대학들이 영어를 주요 과목으로 잡지 않습니다. 잡지 않고 감점이나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감점이나 가점을 주는데 그 폭이 큰 학교들은 영어 비중이 필수가 아니지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는 한 4등급까지 맞으면은 뭐 이렇게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신에 필수 영역이라는 거는 자기가 점수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응시하지 않으면 대학 합격을 서울대학 합격해도 한국 내가 응시를 안 했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절대 꼭 봐야 되고 자기 점수가 되지 않는 학교를 지원하더라도 꼭 봐야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1등급, 2등급, 9등급까지 있는데 이 내신 비중하고 그 수능 비중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1등급은 전교에서 그 내신을 볼 때는 전교에서 4% 안에 되는 학생들이고요. 전국으로 볼 때도 4% 안에 되는 거죠. 마지막에 9등급도 4%인데 각각 등급 4%, 11%, 23%, 40% 미술하는 애들이 제일 많은 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 사이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은 되게 보편적으로는 공부를 아예 접은 사람 아니고는 4, 5, 6등급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미술하는 애들의 가장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차이를 본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여쭤봤는데 내신이 어떠냐고 이렇게 좀 여쭤봤는데 지금 공개된 자리에서 좀 죄송했지만은 그거가 되게 중요한 게 성적의 차이가 디자인과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회화과, 그 다음에 동양학과, 그 다음 조속과, 그 다음 이렇게 되는데 애니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너무 높고 애니과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이 왜 없냐면 취업률이 확신이 안 가니까 서울권 대학은 학교 평가를 깎아먹을 필요가 없지 않냐 해가지고 애니과를 굳이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인기는 굉장히 좋은데 충청권의 대학들은 막 경쟁률 20대, 30대를 넘어가는데도 서울권 대학은 애니과를 만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취업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니과는 자기가 좀 좋아서 그냥 하다가 많은 경우가 많아서 취업률과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방권 대학은 이게 학생들 모집하는데 그냥 최고의 열쇠이기 때문에 계속 그 광고를 많이 하죠. 한국사 등급 기준이고요. 영어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대 감점 적용을 보시면 디자인과에 해당되는 거죠. 순수계열 같은 경우는 1차에서 실기에서 먼저 뽑고 2차에서 이제 면접이라면서 최저 기준 맞추는데 디자인과가 정시로 넘어가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이게 영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서울대가 쉽게 말해서 서울대 시험 보는 방식은 국어하고 사회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한국사, 수학은 강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은 잘 알아야 둬야 되는 게, 다 잘하는 건 좋겠지만 일단 더 잘해야 될 것은 국어하고 사회를 더 중요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그것도 주요 대학 가려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중간 중위권 대학들은 국어, 영어, 사회를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사회를 보는데 좀 더 비중을 서울권을 두고 나 준비하겠다 그러면 국어를 좀 잘해야 됩니다. 수시 전형의 이해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시 전형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보시면은 좀 진행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시 전형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수시는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데 정시는 그냥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제가 대학 갈 때쯤 됐을 때는 다 똑같았습니다. 서울대부터 지방대까지 다 똑같은 기준이었어요. 석고서면 공통실기 다 보고 모든 전공에 관계없이, 그리고 전공실기 다 보고 점수 매겨가지고 그때는 그 학력고사였죠. 학력고사 점수, 실기 점수 합산해가지고 좀 더 커트라인 정해가지고 여기까지 합격. 그랬던 똑같은 기준이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정시 모집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시 모집은 딱히 정리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정시 모집 말씀드리면은 정시 모집은 대신에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30, 30, 30, 40 이런 기준이었어요. 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학력고사 30, 내신 30, 실기 이렇게 40 이게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었다 그러면 모든 대 서울대부터 지방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신이 빠졌죠. 정시 모집은 일반적으로는 수능이 40, 실기 60 그렇게 일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디자인과는 반대로 실기가 40, 수능이 60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 똑같이 되어 있고요. 지금 수시 모집을 설명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수시 모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내신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이 지나가듯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간고사 보고 나서 하고 나와가지고 학생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망쳤어요. 잘 못 봤어? 그러면 망쳐서 이제 전 정시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게, 수시 때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6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걸 그냥 놓겠다라는 건 뭐냐면 다음에 기말고사 때 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정시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정시 준비한다고 하는 순간, 마음을 갖는 순간 그 기말고사 좀 덜 해요. 덜 하면서 난 수능이랑 실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신 관리 안 하는 애들은 수능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기회가 많고 다양한데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알아듣는 애들은 대학을 또 준비해서 잘 가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면서 지금 진행하면은 수시 전형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너무 다양하고 다양한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좀 맞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럼 수시는 내신하고 실기인데 그럼 내신하고 실기인데 내신은 안 좋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이 중요합니다. 1단계에서 내신을 먼저 자르기도 하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외에 모든 대부분 대학들은 면접이 없이 그냥 내신이 20% 혹은 30%, 실기가 70%나 80% 됩니다. 그래서 난 실기에 좀 더 올인할까 욕심이 내면은 정시로 갈 거가 아니라 수시 때 실기 열심히 해가지고 또 대학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 수시 때는 내신이고 실기야. 그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막연히 그냥 정시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 때도 실기 위주 전형이 있고 또 내신 전형이 있고 다양한 거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기회가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고 총력을 다한 학생들이 정시 때도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을 지지하는 대학들은 왜 지지하냐면 자기 학생들, 구미에 맞는 학생들을 뽑고 싶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공부 잘하고 똑똑한데 흑똑똑이라고 하죠. 미술대학 왔는데 시키는 거 이상 못해요. 그런 애들이 점수를 뽑아내면 그런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거 외에는 못하니까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면접 보면서 얘가 생각하는 것도 읽고 그래서 판단해서 내가 가르치고 싶은 학생을 뽑겠다. 그래서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 와서
최종 면접 때 이제 뭘 그려보라고 시켜요.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봐라. 어떤 소리든 괜찮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학교 간 학생인데 얘는 심장이 너무 세게 뛰니까 심장을 엄청 크게 공간 그리게 그린 거죠.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그런 것도 또 왜 그랬냐 설명을 하라면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학생의 창의력이나 표현력이나 말하는 능력이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로 좀 뽑아낸 애들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범생이죠. 그런 애들이 미술대학을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미술부에서 다채롭게 그림 배우고 하는 아이들은 대학 갈 수 있는 자리가 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내신만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신만 보는 경우도 있고, 종합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다채롭고 또 실기도 보면서 보는 대학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5개 항목에서 OX를 하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 100% 전형 유형에 내가 맞는가 틀린가. 그럼 내가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다 그러면 이건 한 1등급 때 애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난 2등급 이후다 그러면 X. 네,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플러스 비교과 플러스 면접 유형이다. 근데 난 여기 그 오명쌤하고 막 벽화도 그리고 하면서 난 비교과 영역이 너무 다채로워 많아. 미술활동 보고 쓸 게 많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 미술하고 싶은 그 열망이 또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어. 때문에 내가 내신이 안 좋으니까 이건 안 돼. 이건 될 거야. 이렇게 혼자 판단하거나 친구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담당 미술쌤이나 또 미술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에 맞는지 내가 미술활동 보고서 내용이 쓸만한 게 없다 그러면 여기도 OX에서 아니고 X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에 들어가려면 미술부 활동을 꼭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학생부 그 실기 전형. 나는 학생부 내용상으로는 한 나와. 그러면 근데 난 실기는 자신 있어. 그럼 실기 80% 본 대학을 지원하면 돼. 중앙대라든지 이제 건국대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난 실기 위주 전형. 그래서 여기서 난 실기를 못한다 그러면 또 세 번째에서는 X가 되겠죠. 여기는 실기가 중요하니까. 근데 네 번째는 실기가 더 중요한 게 실기 100%입니다. 실기 100%인데 그야말로 실기 100이죠. 그러니까 내신 9등급 나와도 가는 거죠. 예전에 그 성신여대 실기 100%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서 지도했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인데 9등급이에요. 정말 전교에서 꼴찌 아니에요. 1학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아예 할 생각을 안 했대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을 잘 하신 게 얘는 정말 공부를 할 머리가 아니고 생각도 안 하니까 그냥 미술을 시키자.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그 고3 때까지, 저한테까지 지도를 받게 됐는데 그 하다 보니까 걔가 감각은 좋아서 서울대도 1차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지도하니까 1차가 됐는데 어차피 얘는 이제 최저가 3등급이 2개, 3개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성신여대를 합격한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얘가 서울 성신여대 합격할 때 그때 성신여대 실기 100%였어요. 들어갔는데 정말 공부 못하는 애가 성신여대 들어가서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기 100%가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공부를 못하는 애가 들어오니까 교수들이 약간 이제 놀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20% 줄이자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80% 줄이고 내신을 또 20% 보겠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여대 중에 또 숙명여대가 또 실기 100%예요. 또 서울여대가 실기 100%고 수시 모집대. 그래서 수시 모집을 대학은 버릴 수가 없어요. 수시 모집 때 정말 그 미술 하고 싶은 애들 받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엑기스를 받으려고 엄청 그 수시 모집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준비하면 됩니다. 실기 100% 전형을 준비하면 되고요. 난 실기 못한다. 근데 내시 좋다 그러면 1번을 선택하면 되고 그래서 자기가 맞는 걸 냉정하게 판단해서 내가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수시는 정시를 가기 위한 경우. 근데 나는 이 4가지 다 안 맞아. 안 맞고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안 되면은 그냥 5번째로 해가지고 내가 정시로 가기 위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다양하다고 하는 게 그 말씀인데 학생들은 수시 모집은 혹시라도 조금 입시를 조금 알게 되고 나서 난 내신이 안 좋으니까 정시로 할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게
그런 학생 저런 학생 다 받을 수 있는 게 수시 모집이기도 하고 또 정시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발판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수시 모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단계 전형은 아까 제 배수 얘기했는데 국민대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단계에서 5배수로 실기 100%입니다. 이거는 서울대를 그대로 따라한 방식인데요. 서울대 순수 계열 100% 먼저 통과하면 그러니까 실기를 검증됐다. 그런 아이들에 한해서 5배수다 그러면 17명이 정원인데 17명 곱하기 5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2단계 그 합격이 1단계 합격했다 그러면 통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2단계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40% 들어가고 면접 40%, 학생부 30% 해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뽑습니다. 여기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또 그러면서 깔끔한 게 1단계에서 20배수를 학생부로 뽑는데 59명이라 된 거는 이제 그냥 총괄해가지고 그런 거고요. 각각 전공별로 좀 합산해가지고 59명인데 20배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명 뽑는다 그러면 곱하기 5 해가지고 15개 해가지고 그 배수만큼 뽑은 한 과에서 볼 때 학생부를 다시 20% 보고 실기를 80%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가 인식해서 합격자, 불합격자 나오기 때문에 깔끔하죠. 예, 그렇게 배수 적용을 하는 거, 다단계 전형이라는 거는 단계별로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뽑는다. 여기서 숙명여대 나오는데 숙명여대 보면은 1단계 30배수 학생부 100% 뽑는데 숙명여대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학생들한테. 그래서 경쟁률이 여기 46대 저희 학생 중에 여기 합격한 아이가 있는데 인천예고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46배수 46대 1이었어요. 그러면 16배수가 잘린 거죠. 근데 잘렸는데 그때 잘릴 때 보니까 잘리는 기준이 한 3등급 때까지 3.2등급, 3.5등급 안쪽에서 잘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리는데 그래서 내신이 5등급이다 그러면 숙련여대 지원해도 1차에 잘리겠죠. 그래서 그 안 잘린 학생들이 안에서 2단계에서 실기 100% 보는데 그 아이들 중에 100%인데 숙련여대는 회합하는 7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7명을 뽑는데 그 7명은 전국에서 7등하지 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합격했는데 그래서 대학들마다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20배수인데 20배수까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7대 1 정도 되니까 지원한 애들은 다 그냥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약간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학기술대도 배수로 먼저 10배수 뽑은 다음에 2단계 실기 100% 봅니다. 그래서 실기 100% 보는 거는 배수 적용해서 1차 걸러내고 보겠다는 뜻입니다. 일괄 전형은 아니 복잡하게 그러지 말자. 그냥 배수 자르고 배수 적용시키는 거는 왜 적용시키냐면 학교 시설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몇 명만 시험 볼 수 있게 제한을 두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전형은 그럼 우린 그런 관계 없고 그냥 지원해서 다 보게 하자. 또 깔끔하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할 테니까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동대대 같은 경우는 실기 70% 학생 30% 서울여대는 실기 100% 서울여대는 배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지원해야 돼. 다 실기 100% 뽑습니다. 그래서 9등급도 실기 잘한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소 성적이 어떻다 이렇게 판단을 미리 본인들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 수상실적 수상실적 보는 학교는 경희대하고 국민대만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경희대가 올해 시험 볼 때 작년 그러니까 올해 2021학년도 시험 볼 때 이렇게 그 실적이 없지 않냐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없었는데 대회를 못했는데 그래서 많이 많이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냥 실기만 보겠다 내신하고 실기만 보겠다 실적을 안 보겠다 그랬는데 올해는 또 발표한 내용은 실적을 다시 보는 걸로 또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 교과 위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적하고 교과죠. 교과. 그럼 직불고사. 그 다음에 서류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미술활동 보고서. 미술활동 보고서나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합니다. 그 내용하고 생활기록부의 성적도 나오고 학교의 생활 일거수 일투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학생들은 또 주의해야 될 게 그 내용에다가 그 학생이 대학을 지원하고 나면은 선생님들의 평가 체크란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기 대학 지원했는데 정말 이 생기부 내용이나 이렇게 내용 자주 내용이나 맞냐? 그리고 선생님들이 미술 선생님 특히 미술과 대학이니까 이 학생이 매우 맞다. 보통 맞다. 모르겠다. 패스라는 란이 있어요. 패스 누르면 그 학생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술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미술 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잘 보이고 그리고 목말라 보이면 빨리 물 갖다 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도 익히고 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들이 말 한마디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학교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 합격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 생활의 어떤 그 태도나 이런 것들까지 보는 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교수님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굉장히 상태 안 좋은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정말 이렇게 학교 생활 잘하고 선생님들의 관계가 좋은 학생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미술전형. 종합미술전형은 그야말로 아까 말했던 그냥 더 중요하겠죠. 학교 생활 잘하고 생활 태도 좋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면접이 제일 중요합니다. 면접 중요한 거는 면접 만약에 내가 내신 좀 관리되고 종합전형으로 좀 지원하고 싶다 이런 학생이 있다면 내가 왜 미술을 했지? 그걸 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미술을 왜 하게 됐지? 그냥 대학 가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술하게 된 동기 그리고 또 내가 또 대학을 왜 이 대학 가고 싶어 하지? 그리고 대학 갔을 때 뭘 하고 싶지? 졸업하고 어떤 작가 예술가 될까? 이런 것들 구체적인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덴티티가 없는 학생들은 교수들이 일단 싫어합니다. 일단 예전에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수능 성적으로 딱 해가지고 대학 받을 때 그런 학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범생인데 아이디어 스케치 해오라 그러면 보면 실제로 미술대학 특성이 교수님들은 이제 외국 갔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얘 아이디어 스케치 좀 해오라 했더니 아이디어 스케치 한 50장 해옵니다. 많게는 50장, 작게는 한 30장까지 해옵니다. 한 3장 해오라고 했거든요. 3장만 해와 그랬는데 한 50장 해옵니다. 근데 교수님이 짜증내죠. 건질 게 한 장도 없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성적 좋아서 들어온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그 창의적인 애들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 얘기는 잠깐 하고 싶은 게 교수님들은 그 면접 때 다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실제 상황인데 교수님들은 어떤 걸 원하냐면 그 학생이 그 약간 오타쿠적인 기질을 원합니다. 뭔가에 빠지면 훅 빠지겠구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찾고자 해서 면접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끌어내가지고 자기 전공하고 맞물려서 더 포장도 하는 거죠. 포장도 하는 건데 진실성을 담고 포장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렇게 저 학생 종합미술 전형은 이렇게 다양하게 학생들을 뽑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똑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수능 플러스 실기입니다. 내신은 거의 안 보고요. 그냥 수능하고 실기다. 그 비중은 순수 계열은 실기가 60이면 수능이 40%, 디자인 계열은 반대로 이제 수능이 60%고 실기가 40% 이렇게 대략적으로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자, 그렇게 대충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학과 비중이 높은 대학하고 실기 비중이 높은 대학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동국대 나온 거 오른쪽에 동국대 서울대학 및 동국대 보면은 실기 비중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그 반영 비율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이걸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은 모를 수밖에 없고 모르는 게 실기 반영이 낮고 수능 비중이 높은데 왜 실기가 높다고 그래요? 라고 물어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냐면 실기 점수에서 그걸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 100점이 만점이다. 100점에서 빵점까지 봤을 때 그냥 기본 점수를 만약에 기본 점수를 갖다가 80점을 줘봤다. 80점을 줬다. 그러면은 8점에서 잘하는 애들, 그 최고 잘하는 애들 100점까지 주기 힘들고 교수님들이 실기 평가할 때 100점을 주면은 그 사유수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100점 못 주고 한 98점까지 주는 게 최고 점수입니다. 그래서 98점까지 주는데 아무 98점이 많지는 않겠죠. 한 점을 주고 그러면 그 최저 기준은 8점을 줬다 그러면 8점에서
20점 사이로 점수를 준다 그러면 실기 비중이 굉장히 약해지는 학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줬을 때 88점에서 92점 사이에 꽉 몰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기 점수가 거의 같은 애들이 4점 사이에 꽉 차 모여 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수능 성적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그 대표적인 학교들이 국민대가 그렇습니다. 국민대 디자인과가 실기 점수를 아주 못하는 애들 빼고 나서는 그 점수를 다 비슷하게 줍니다. 그래서 성적 좋은 애들 합격해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동국대는 실기 점수를 이렇게 100점 만점에 3점도 있고 98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 수능 성적이 좋아도 합격할수록 3점이 나오고 4점 나오고 10점이 나왔다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성적이 완전히 바닥인데도 6등급인데도 동국대 특징이 6등급인데 가르치는 제자 중에 6등급인데 실기는 몇 점인지 모르죠. 알 수가 없으니까. 6등급이라는 건 확실한데 합격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실기 그 반영 비중하고 비율하고 전혀 다르게 합격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실기의 그 점수의 차이가 실기 비중의 실질 반영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정시전형의 영역 등급별 성적인데 이거 학교마다 영어 점수 보는 등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어느 대학을 보는데 여기 영어는 몇 등급으로 내 점수가 몇 등급으로 취급받는지 그런 기준으로 영어는 절대평을 받기 때문에 등급상으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1번 입시의 변화는 기회다. 이제 저는 입시를 준비하면서 학생 지도하면서 자꾸 디자인 쪽으로 하고 애니메이션 쪽으로 경쟁 막 높아지고 할 때 순수 미술 해가지고 대학 보내는 건 하나의 기회였던 거죠. 하나의 흐름에서 흐름을 약간 역주행하면 또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수시는 2023년까지는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24년부터는 이것도 제가 추론하고 예상하는 거지만 입시는 한 해만 안 보면 흐름 모릅니다.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가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2년 전에 입시 변화되는 거 발표해야 되는데 그게 2023년까지 발표된 상태고요. 2024년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건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럼 현재 1학년들은 조금 실기에 충실하게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내신 관리 좀 충실하게 해놓고 일단 수능까지 막 더 좋게 하라는 말하기 힘들고 수능하고 내신 좀 해놓으면서 내신 관리하면서 수능이 자연스럽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신하고 실기 미술활동 수능 실기 균형 있게 관리하는 거는 학교 특히 미술부니까 하는 말이지만 학교에서 하는 행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생님들이 그냥 다 똑같이 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빌어서 말씀드리면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게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적절하게 잘 내용이 들어가게 하고 또 그 평가도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도 본인도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또 본인들이 또 모르는 상황에서 평가되는 란이 있어요. 학생들은 몰라요. 모르고 대학하고 직접 연결되는 미술쌤하고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에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미술에 대해서 얼마큼 잘한다고 생각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의 중요성, 당연하죠. 여기서 미술 기회가 없든 성적 우수 이게 사실 이거는 하는 말이고요. 입학 사정과 교과 전형 교과 100% 그러면은 제가 그 홍대 수석 여기 선배 언니 수석했지만 그 전년도 3학년 때는 경희대 지원시켰는데 경희대 수원 캠퍼스가 있어요. 그게 르네상스 전형이 있는데 그게 좋은 인기 학과도 아니에요. 조경학과에 지원했는데 걔가 1.9등급인데도 떨어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교과 전형은 1등급 때도 좀 앞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학생 교장 추천 전형인데도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전국에 교장 추천으로 들어온 애들이 1등급 초반 애들이 다 합격했다. 교과 전형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실기 비중이 높은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필요성은 내신 관리, 수능 관리, 실기 관리 전략 이 세 가지가 어디에 더 비중을 선택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신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최대한 그래도 유지해야 되겠죠. 내신 아무리 안 돼도 9등급이면 대학에서 20% 하더라도 그게 발목 잡아서 합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비 10등인데 예비 9등이 잘리면 그게 안타까운데 그게 내신 때문이다 그러면 가슴 아프죠.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최대한 한 6등급 이상, 5등급까지는, 5등급에는 무조건 맞춰줘야 돼. 5등급이 전교의 40%에서 60% 사이니까 제일 인원이 20%니까 제일 많은 비중이에요. 공부를 제가 아무리 못해도 5등급 안에 든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실기에서 A 플러스만 한다. 96점 이상 A 플러스인데 그렇게 맞으면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가 있어요. 대신에 뭐 이렇게 순수 미술 쪽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런 경우는. 자, 그리고 또 수능 관리가 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원들이 똑같이 어제는 어디 그 오전에 그 병원 원장님 자녀 때문에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 다닐 학생은 아니고 제가 친분이 있는 원장님이신데 딸이 고3인데 이제 미술 전공하고 있는데 그 학원에서 하고 있는 방해 맞냐 그래서 물어보려고 좀 온 거예요. 와서 얘기하는데 성적이 수능이 1등급, 2등급이에요. 2등급이 1, 2등급인데 내신은 3등급이 내신 3등급이니까 그러면 1단계 잘릴 때 잘리는데 그 학생은 그 학생들의 방식이 있고 또 실기를 열심히 해야 될 애들은 더 나아져. 돈이 많이 들더라도 나아서 해야죠. 그렇게 양분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 간 준비하는 방식이 있고 또 실기를 좀 더 주력해야 되는 학생들은 또 실기 주력해야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구분해가지고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또 학생들도 미리 나중에 준비할 때 그거에 대해서 혼선을 피치 말고 각 선생님한테 미술쌤한테 좀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항상 여쭤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맺은말 드린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기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대학들 방향이 좀 어렵고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또 어렵고도 다양하다는 뭐냐면 아직까지 수시모집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잘 세우고 또 그 와중에 미술활동을 할 게 없지 않냐 그렇게 하더라도 대학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도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학생들의 어떤 그 자발적인 미술에 대한 가치 그리고 열정 정말 하고 싶어하는 애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생이들 와가지고 학교에서 과제 해오라 그러면 한 50개씩 해오는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애들은 그냥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려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 정말 면접 때 눈빛 보고 받고 싶고 그런 학생들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미술에 대한 의지나 가치 이런 것들을 더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입시를 잘 준비하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잘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길과 그 열정을 마음껏 펼치시길 정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